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속 시원한 이혼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58세 여성 김현숙 씨입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이시죠. 그럼 지금부터 현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30년 전 28세의 김현숙은 꽤 괜찮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민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당시로서는 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현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현실은 꿈과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집에 와서는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현숙이 무엇을 말해도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만 반복했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현숙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서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울어도 민호는 내일 회사 가야 한다며 외면했죠. 당신은 아빠잖아요? 우리 아이를 한 번이라도 안아봤어요? 아이 키우는 건 여자가 하는 거지. 난 돈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부터 현숙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까지 낳고 나서 현숙은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승진을 핑계로 더욱 집을 비웠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이 됐을까? 현숙은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는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그런 현실적인 것들로만 한정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현숙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아이들은 누가 돌봐? 당신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다른 집 아빠들도 다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민호에게 아내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였다는 것을요. 그래도 현숙은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서요. 당시만 해도 이혼은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 많았거든요. 참으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민호도 나이가 들면 변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민호는 부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거만해졌고 집에서는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숙이 늦게 들어오면 밥은 어디 있어? 와이셔츠는 다렸어? 이런 말부터 했죠. 현숙이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현숙은 정식으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였지만 그곳에서 현숙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일한다고 코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집안일은 뒷전이고 당신도 일하잖아요? 나도 일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웃기지 마. 네가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권리 타령이야? 그날 밤 민호는 현숙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죠. 미안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다음날 아침 민호는 사과했지만 현숙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현숙은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아이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었고 둘째 딸은 고3이었죠. 이제 현숙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만난 동년배 여성 동료 정미경 씨와의 대화가 현숙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숙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미경 씨는 5년 전에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서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어떨까 하는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현숙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그 안에는 지친 중년 여성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위해 화장을 해본 적도 예쁜 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죠. 나는 누구지? 김현숙이 아니라 박민호 씨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왔네. 그날 밤 현숙은 민호에게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무슨 대화? 우리 관계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호는 TV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잘 살고 있잖아. 아이들도 잘 키웠고. 잘 살고 있다고요? 당신은 나를 여자로, 아내로 본 적이 언제였어요? 또 시작이네. 나 피곤하니까 나중에 해. 그 순간 현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현숙은 신중하게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현숙의 상황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고3인 둘째 딸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현숙은 아이들과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둘째 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이들의 지지를 받은 현숙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현숙은 민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민호는 처음에는 현숙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쳤어? 진심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현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런 관계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민호는 화를 냈지만 현숙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민호는 여러 번 화를 내고 협박도 했지만 현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나머지 30년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현숙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고 회계사무소에서 정규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주말에는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현숙은 최근에 같은 요가 클래스에 다니는 60세 남성 김 선생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아내를 먼저 보낸 호라비인데 현숙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갑니다. 사랑이라는 게 꼭 젊을 때만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는 아직도 현숙에게 돌아와라는 연락을 가끔 하지만 현숙은 단호합니다. 미안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이들도 이제는 현숙의 선택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특히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예뻐지셨어요? 옛날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생기 있어 보여요. 현숙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혼이라는 것이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숙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